대협 시청자 문배철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배철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문배철강이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약 15%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요. 잠시 뒤 주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다들 오른 이유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미국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3배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슈 체크에 대한 해석을 오늘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후에 이 문배철강이 그리고 우리 철강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건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게 기존에 7% 정도 관세를 하고 있던 부분을 3배나 인상을 시키면서 25%나 인상을 시켰다. 굉장히 큰 숫자를 인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바이든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요거를 좀 알아보게 되면, 자, 기존에 이 중국 정부가 이 중국 철강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습니다. 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기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이 시장의 수요 대비해서 더 많은 철강 제품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 철강에 대한 가격도 하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철강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각국 나라에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자국 내에 있는 기존 철강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저가 중국산 철강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를 입게 되겠죠.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저가 공세를 밀고 있는 중국을 막겠다. 이런 시도들 때문에 현재 관세를 크게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즉 중국산 제품들은 가격이 낮으니까 굉장히 이점들이 있겠죠. 기존 미국 철강 제품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관세를 3배로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무역법 301조는 이게 시장에서 이 저가 제품이 범람하게 되는 것을 국가와 그 다음에 수입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 최근에 이 중국산 값싼 철강 제품, 그 다음에 일본산도 굉장히 값싸기도 하죠. 우리나라 철강 제품보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대제철이라던가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반덤핑까지 제소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계기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덤핑 대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런 중국산이라든가 일본산 제품 싼 값에 들어오는 철강 회사들에게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 철강주들이 전부 올라가게 된 계기는 이 당연히 중국산 제품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누릴지는 사실 미지수긴 해요.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어떤 또 테마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이 관세를 중국 거를 올릴 수 있는 확률도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관세로 인해서 연쇄작용으로 미칠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결국에는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뭐 근거 없는 조사를 중단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제가 앞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 대선이 올해 또 11월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하다 보면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자원 이점을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뭐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히토류가 뭐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 흑연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강주가 움직이고 있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연쇄작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히토류 관련주라든가 흑연 관련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 태양광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뭐 반대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강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의 구도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중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도 이번에 중국 관세를 매기긴 했었지만 원래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장 본인을 일으킨 게 트럼프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 이 중국에다가 내가 당선될 시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11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런 관세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일정주에 맞게끔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정책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 그 중 하나가 중국에게 더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미중 무역을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철강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게 관세율을 60% 적용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자가 이게 이 말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이 발언이 뭐 신뢰를 할 수 있냐 뭐 이거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발언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는데 재밌으시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배철강의 주가는 사실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하향을 그려내면서 이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지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철강주는 사실 이 전방 산업이 어떻냐에 따라서 같이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서 뭐 건설주라던가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을 결국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이유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조금 안 좋게 나온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해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테마로 밖에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현재 추세 자체가 우하향인 점을 다시 횡보로 거치고 상승을 시켜놔야 되는데 현재는 이 고금리 때문에 추세가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럼 추세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뭐 내년으로까지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들쑥날쑥 할 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단타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